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앤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책은 출판사 책이 있는 풍경에서 펴낸 당신이 아직 혼자인 진짜 이유라는 책입니다. 저자 태정입니다. 다음 연애 블로그 1위를 지켜오면서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미친 연애. 이 블로그의 운영자이기도 한 저자는 슈렉 같은 외모 탓에 남들 앞에 나서기 꺼려했고 여자 앞에만 있어도 심한 울렁증으로 고생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연애에 서툴거나 사랑에 실패한 이들의 멘토로 우투선 비결은 무엇일까?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고 수많은 심리학 책을 읽었으며 다양한 화술법을 익혔다.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지만 말을 건네지 못하는 이들, 시작은 행복했지만 불행으로 끝나야 했던 이들, 그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이루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거침없으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자의 책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여자가 솔로라는 말을 듣고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남부러운 외모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왜 남자친구가 없는 걸까?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의외로 많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여자들.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이별을 겪은 후 다른 남자를 사귀지만 제대로 사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자들. 신은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가끔 우월한 유전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엄친아, 엄친 딸을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런 남자와 사귀는 여자가 있을 테고 그런 남자와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과 눈물나게 싫은 이별을 겪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했거나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 헤어진 그보다 더 멋진 남자를 만나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도 알고 있다. 그런데 헤어진 그보다 더 멋진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남자가 없다면 솔로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는 이 점에서 전혀 다른 종족이다. 남자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전에 아무리 예쁜 여자를 사귀었다 해도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해 대충 괜찮다 싶으면 새로운 상대를 만나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본능적으로는 이성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끌리는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을 선택한다. 그리고 하소연한다.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 어디 없나? 이런 여자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싶다. 멋진 남자를 사귀었다고 해서 그를 뛰어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그 남자가 눈에 차지 않을 것이다. 전에 만났던 그에 비해 볼품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얽매여 있다가 그와 같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감에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 깨닫는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무 남자라도 만나는 게 상책이야. 그렇게 자포자기 하다 보니 오히려 남자를 거부하고 솔로 생활에 접어든다. 그러다가 헤어진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대를 만나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한다. 헤어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솔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연애할 때마다 꼬이기만 한다면 요즘 내가 주선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소개팅 해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눈이 높은가? 뉴스도 안 보고 세상 돌아가는 실정도 모르고 사나?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자신이 정말 그렇다고 착각하나? 특히 결혼 적령기인 이들이나 때를 놓친 이들을 보면 분명히 그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자꾸 나를 알아주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한심한 부류는 이왕 늦게 하는 거, 이왕 지금까지 기다린 거, 내 눈에 차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이들이다. 나는 좌우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 탓은 절대로 하지 말자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든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망했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시기에도 돈 잘 버는 사람은 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다. 연애도 그렇다. 내가 만난 남자가 바람둥이라서 그렇다. 그 여자가 원래 그렇고 그런 여자였다. 메일로 이런 질문을 해온 여자가 있었다. 내 얼굴로는 남자에게 어필하지 못하나요? 그녀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메일로 본 나는 이렇게 답했다. 네, 성형수술하지 않으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답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애 상담을 해오면서 수백 명의 사진을 보았고 많은 남자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여자는 외모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남자가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는 미안하고 상처를 만들겠지만 직언을 해줄 수 있어야 그녀가 망상에서 깨어날 수 있다. 넌 성격이 좋다. 괜찮아. 너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입 바른 소리만 100마디 하는 사람보다 한마디라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낫다. 연애가 맨날 꼬이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인 탓이다. 연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머리와 마음은 늘 싸우고 있다. 이걸 사면 안 되는데, 이걸 사면 이번 달 카드값 펑크나는데, 걱정하지만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는 일단 사고 본다. 당신의 연애도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상대 마음은 당신 마음 같지 않다. 당신이 절실하고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내 생각을 잘 캐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상대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당신 역시 그의 속마음은 절대로 알 수 없다. 더구나 그는 언제 어디서 당신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이별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은 쉽게 사그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미련이 남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 수는 없다. 나만 좋아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련이 남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해서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마라.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겠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 고통을 이겨내면 또다시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것도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다. 단, 그 고통이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생과 연애는 닮은 점이 많다. 그래서일까? 흔히 이렇게 말한다. 연애 잘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연애가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연애도 본격적으로 당금질해야 한다. 어릴 때 나는 남들보다 못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주입시키기라도 하듯 주위 어른들로부터 지겹도록 들은 말이 있었다. 너는 공부 잘해야 된다. 너는 커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내 얼굴로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걱정한 때문이리라. 부모님도 내게 이 여자 저 여자 고르지 말고 다 거기서 거기니까 데리고만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나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작은 누나는 더 놀랐을 것이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내가 예쁜 여자와 팔짱 끼고 가는 것을 본 작은 누나는 너 이제 애인 대행까지 하니? 라고 말했을 정도니 말이다. 나는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부터 30대인 지금 여자 만들기가 훨씬 쉬웠다. 20대 초반 때는 아무리 돈으로 별짓 다 해도 여자가 붙지 않았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여자들이 알아서 내게 붙기 시작했다. 오빠, 한잔해요. 오빠, 주말에 뭐해요? 언제 시간 나요? 이는 모두 내 능력 때문이다. 특히 20대 후반, 지방 대도시에서 헤어숍, 피부 마사지, 뷰티숍을 운영했을 때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돈 타령이냐? 돈 없는 놈은 죽어야 되냐? 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직장밖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당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돈을 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더러는 내게 부모 잘 만나 그런 거 아냐?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18살 때 독립했고 36살인 지금 혼자 살고 있다. 부모님의 후광 때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였다.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돈이 3천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옥탑방 하나 얻고 기계를 사고 옷 사고 이렇게 해서 수중에 남은 돈은 200만 원 정도였다. 그 돈이 지금 몇십억 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나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내 계산은 간단했다. 1년에 4천만 원을 벌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회사에 들어가 일하면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모자라는 2천만 원을 다른 곳에서 벌기로 했다. 그래서 시체실 아르바이트, 신약 아르바이트, 화장실 청소 업체, 물탱크 청소, 건물 외벽 청소까지 남들이 꺼리는 별짓을 다 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것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여자를 사귀지 못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배가 너무나 고파 신물이 나오기도 했다. 쓰러질 것 같았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슈퍼마켓 앞에 놓인 김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앞까지 갔지만 이내 몸을 돌렸다. 20분만 더 걸어 집에 가면 밥 먹을 수 있다고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끼고 싶어 눈 딱 감고 돌아선 것이다. 이런 경우는 결혼한 여자들이 절실하게 느낀다. 돈 없고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 시장에서 몇백 원짜리 두부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다른 아이는 한 손에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채 오가는 이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남자 잘 만났으면 승용차 끌고 백화점에 가서 우아하게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즐기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남자 잘못 만나 인생이 극과 극이 되는 현실인데 하물며 아직 남자를 만나지 못한 여자들이라면 돈 없고 능력 없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능력 없는 남자와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이 있어야 사랑이 온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드라마가 두 편 있었다. 하나는 최고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 리플리였다. 특히 최고의 사랑은 대한민국 여성들을 독고진에게 빠지게 했다. 독고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자들에게 질문하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현실에서 나타나기 힘든 케이스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독고진의 행동을 보면 현실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값싼 경매 물건에 1,000만 원을 쓰거나 인공심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현실에 대입시켜 보려고 한 적은 없는가?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독고진이 감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여자에게 고구마나 감자를 받으면 반드시 저렇게 키워 보여주고 싶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전날 일방적으로 약속만 해놓고 무작정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독고진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만년필을 잊어버렸을 때 만년필을 찾아주었고 그녀가 신발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을 때 멋있게 등장해서 그녀를 구원해 주었다. 예전의 일이다.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사치를 끌어다 썼지만 제때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었다. 여자친구는 내게 언니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그 일을 내일같이 도와주었다. 법무사와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문제를 따져본 후 일주일 만에 대출 한국과 합의를 보았고 원금만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 일 이후 여자친구는 나를 달리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라고 말하는 남자라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다. 경찰에 신고할 줄 몰라서 당신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다. 남자친구라면 그리고 남자라면 최소한 나보다 이런 일에 경험이 있지 않을까? 좀 더 괜찮은 해결 방안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 말한 것이다. 당신이 이 일을 잘 해결해 준다면 현실 속의 독고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당신은 재미있게 보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일수록 그런 사소한 것에서 힌트를 얻는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써먹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녀를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하게 살고 현명하게 사랑하라.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들이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왜 저런 남자친구가 없을까? 내가 저희보다 못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남자친구가 없을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말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좋은 남자를 만나 데이트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들수록 여자는 조급함을 느끼게 된다. 지금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 이 남자와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앞서 그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만다.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지금 당신이 앓고 있는 외로움이다. 여자들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 단짝처럼 붙어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친구를 볼 때다. 그때 그 친구가 미우면서도
자신도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조급증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남자를 소개받고 그가 마음에 들면 그에게 서둘러 마음을 준다. 외롭게 보내지 않기 위해 그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충분히 검토해보고, 충분히 검증해보고, 충분히 그 남자의 행동을 비교해보면서 사랑을 확인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떠날까봐 갑자기 연락을 끊지나 않을까 겁이 나고 외롭게 지내는 것이 싫어 그에게 쉽게 사랑을 주는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기 바란다. 연애도 배우면 늘고 꾸미면 꾸밀수록 매력도 커지는 법이다. 그런데도 혹시 지금 현실의 안주에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남자들이 여자를 사귀려고 픽업 기술을 배우고 연애 관련 책을 열심히 읽고 몸을 단련시키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당신은 당신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알아서 오겠지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 자신이 깨닫고 실천하지 않는 한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사랑은 참 묘하다. 다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귀찮아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딴 사람으로 변한다. 평소에는 후줄근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훈남이 되고 펑퍼짐하게 입고 다니던 여자가 몸매와 헤어스타일, 옷차림 하나에도 눈길을 주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싶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아무리 힘든 게 사랑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만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은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일 테고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어릴 때 젓가락질이 서툴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쩝쩝대는 소리까지 냈다. 부모님보다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횟수가 많은 탓일 수도 있고 이대 독자라서 귀하게 자란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울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로부터 쩝쩝대고 먹는다는 말을 들어도 모른 척하며 넘어가곤 했다. 그 당시 부모님이 다른 식구들과 외식을 한다고 하셨다. 그 집과 왜 외식을 같이 해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식구 중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른들 앞에서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음식을 쩝쩝대며 먹는다는 말을 수없이 듣던 나로서는 정말 큰일이었다. 그 애가 내 젓가락질 하는 것을, 그렇게 먹는 것을 본다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외식까지는 열흘이나 남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 열흘이 1시간 뒤의 일처럼 다급했다. 그래서 나는 젓가락 잡는 법부터 젓가락으로 음식을 뜨는 법, 먹는 법까지 하루에 6시간씩 연습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몸에 익은 것을 바꾸기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고 반드시 바꾸어야만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그 애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그 애의 부모님께 흠을 잡히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 결과 지금 나는 완두콩도 능수능란하게 잡을 정도로 젓가락질을 잘하고 점잖게 먹는다는 말까지 듣는다. 그때를 놓치고 말았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남들과 식사하러 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을 테고 아직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다니 칠칠맞게 먹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바뀐 나를 볼수록 사랑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 늘 깨닫는다. 외모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한때 바람둥이로 살았던 내가 지금 이처럼 겸손해지는 것은 모두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나를 바꾸고 나를 다스린 시간이 결국에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내게 연애 기술을 배운 이들 중에서 연애에 성공한 이들은 스스로 깨우쳤기에 지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리라 확신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더구나 스스로를 얼마나 성숙하게 하는 일인가.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라는 시구절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사랑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 스스로를 가꾸게 된다. 살다 보면 사랑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멀리 도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란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사랑 때문에 힘들다고 주저앉지도 마라. 어딘가에는 분명히 내 짝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사랑하지 못해, 사랑받지 못해 안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제의 나를 버리고 내일의 나를 가꾸라는 신호일 뿐이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